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책의 조박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의 질이야 1장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앞에 이 부분 때문에 읽게 되었었어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진다 이렇게 써있는 내용 때문에 그 리처드 프리드만이 얘기했었죠. 지구가 평평해졌다.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발견했던 그런 발견을 다시 이제 뒤엎는 말이었죠. 세계가 평평해졌다. 세계는 평평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코 모레티라는 분이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으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의 새로운 지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충남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내 연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 같은 회사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아이폰이라는 것의 설계도와 디자인을 결정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설계와 디자인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을 애플 본사에서 하고 요 본사에 여기 그 아이폰 본체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어떤 재료들을 만드는 것은 하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폰 안에는 약 36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 A12 이런 프로세서 칩도 들어가게 되고 카메라도 들어가고 카메라 안에 그 빛을 조율하는 모듈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또 화면에 표시가 되는 LED 모듈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요. 이 겉표면 여기를 장식하는 강화 유리 그리고 옆면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같은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걸 조립하는 과정까지를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여기서 실제로 이 애플 본사에서 하는 작업은 뭘까요? 이 설계랑 디자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설계하고 조립하는 것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아이폰이 탄생되고 유통이 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설계와 디자인 부분이겠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쉬운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마지막에 이제 볼트와 너트 혹은 접착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어떤 탁월한 경쟁력, 탁월한 어떤 제품의 질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더 싸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의 측면으로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런 쪽 반도체를 만들고 그런 쪽이죠. 그 최근에 뭐 LG 이노텍 이런 데 보면은 이런 LED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이 어려운 기계를 만드는 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부가가치가 높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부가가치가 낮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게 되고 조금 위로 갈수록 좀 선진국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가장 혁신적인 도시에서 이런 애플의 디자인이나 설계가 탄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설명한 대로라면은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닌가.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게 돼서 혁신적인 어떤 부품을 개발한 나라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그거를 못한 나라들은 계속 그걸 떠받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반대다. 이렇게 혁신적인 곳에서는 더 혁신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이렇게 그 좀 어려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효과를 덩달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그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중공업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에 디트로이트가 되게 잘 나갔었는데 이제 잘 못 살게 됐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제조업의 몰락, 제조업이 좀 쇠퇴하게 되면서 혁신도시 쪽으로 인력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빅쇼트나 뭐 여러 가지 JP 모건 혹은 음, 리만 브라더스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은 항상 이런 그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멋지게 정장을 빼입고 순박한 주인공을 정리해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막 번지르르하게 생겨가지고 서울 뺀지리처럼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 막 정리해고하고 착하고 순박한 우리 주인공들을 막 정리해고하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 노동자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진짜 물건을 만들었어.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얘네는 이제 숫자만 보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진짜 물건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옛날 제조업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을 죽인 게, 이 사람들을 해고한 것이 이런 거대 자본이 그걸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답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점점 이 제조업 기반, 단순한 제조업을 아주 간단한 제조업에서 점점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기까지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밑에 있는 산업들은 점점 없어지거나 이 아웃소싱 형태로 내려가게 되고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기술이 모이게 되고 혁신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에 제조업의 흥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조업의 흥망에 따라서 한때 잘 나갔던 도시들, 말씀드렸다시피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의 흥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구 같은 데가 한창 막 제조업이 흥했을 때 도시 자체가 성장을 했었다가 이제 그런 기반의 섬유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같이 도시 자체의 어떤 그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도시는 계속 못 살아지는 이런 형태의 어떤 양극화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승자 독식이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책이 말하고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승자 독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그 더 혁신적인 산업일수록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PPT에서처럼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설계하는 그런 단에 있는 그 과정들이 실제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뭘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혹은 뭐 이제 설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인 반면에 밑에 이제 짜잘한 단순한 제품을 만드는 건 이런 제조를 하는 것들은 적은 돈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별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질 못한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제조 이런 거에서는 별 큰 돈이 안 되고 여기서는 큰 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술 그리고 돈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집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산업, 아주 작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 하나에서 많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비로소 잘 교육이 일어나게 되고 지식의 전이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식이 막 모이게 되면서 아주 더더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승자 독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냐? 이 기업들은 아주 거대한 돈을 벌어들이죠. 거대한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이 거대한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아는 세금들 뭐 다양하게 있죠. 법인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사실 여기 양극화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을 평등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많은 세금을 내면 이 세금이 이 사람들에게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잘 살게 됐다. 요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냐면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플러스 더 역할을 하게 된 게 중국과
월마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좋은 공산품들을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를 이겨내서 잘 살 수 있게 됐고, 거기에 이제 월마트가 먹는 것도 이제 싸게 제공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는 수준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적은 가격으로도 요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조업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다 중국으로 이전되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으로 이전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일부 우리가 쓰는 공산품들은 많이 이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오히려 제조업의 규모는 미국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막 우주선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고정밀 의료기기 같은 거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이런 데를 중국에 보내가지고 잘 만들어서 다시 수입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에서 여전히 만들고 있고 고부가 가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여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많은 그런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직업의 지리학 1장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책의 다음 내용들이 조금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더 자세히 읽어보고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